새로운 서브 리은주, 탁구공이 아닌 자유를 서브하다. 막내딸의 특권. 평양시 중구역 류성거리에 자리한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된 2층 주택. 이곳은 리은주의 보금자리였다. 은주는 사남 일녀 중 외동딸이자 막내였다. 4명의 오빠들, 북두칠성처럼 든든했던 그들의 사랑은 은주에게는 북한 사회가 주는 어떠한 특혜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아버지 리창우는 인민군 고급장교 출신으로 엄격했지만 딸에게만은 한없이 다정했다. 어머니 김옥경은 살림을 맡아 하면서도 귀하디 귀한 막내딸이 혹여나 바깥의 풍파에 상처 입을까 노심초사했다. 은주는 북한 체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서 사랑이라는 특권까지 누리며 자랐다. 그녀의 이름 은주는 부모님이 하늘의 은혜로 주신 구슬이라는 뜻이었다. 대나무처럼 고든 성품의 첫째 오빠 리진성, 늘 묵묵히 은주의 운동화를 닦아주던 둘째, 진혁 유머 감각이 뛰어나 은주를 웃게 만들던 셋째 진우,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은주를 거의 딸처럼 아꼈던 넷째 진철까지. 그녀의 세상은 오빠들의 넓은 그림자 아래서 언제나 따뜻하고 풍족했다. 탁구 신동, 조국의 보물이 되다. 은주가 탁구채를 처음 잡은 것은 9살 학교에서였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정확한 코스 공략은 지도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탁구는 북한에서도 김일성 시대부터 강조된 전략 종목 중 하나였다. 승리는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도구였기에 탁구 신동 은주는 즉시 국가의 보물로 간주되었다. 그녀의 성장은 빨랐다. 13살의 청소년 대표, 16살의 국가대표 2군, 그리고 18살에 마침내 국가대표팀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다. 훈련은 혹독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뜀박질로 시작해 하루 종일 탁구대 앞에서 땀을 흘렸다. 손에는 물집과 굳은 살이 가실 날이 없었지만 코치들은 그녀에게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이라는 명분으로 채찍질했다. 하지만 그녀는 성과로 모든 것을 덮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국제 무대에서 조선의 번개라는 별명을 얻었다. 국가대표 선수촌에서의 생활은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나았다. 쌀밥과 고기, 신선한 야채가 배급되었고 그녀의 가족에게도 특별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녀의 성공은 곧 온 가족의 영광이었다. 우리 은주가 딴 메달이 곧 우리 수령님의 얼굴이시다. 당의 배려와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말거라. 아버지는 그녀가 메달을 가져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은주의 눈에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깊은 불안감이 보였다. 메달은 영광의 증표이면서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쇠사슬이기도 했다. 금이 가기 시작한 영광. 22살이 되던 해 은주는 처음으로 해외 원정 경기에 나섰다. 장소는 싱가포르였다. 처음 밟아보는 자본주의 국가, 처음 마주하는 진짜 세상. 선수단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숙소와 경기장 외에는 어디도 갈 수 없었고 일거수일투족이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감시되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그리고 호텔 창문 너머로 그녀가 본 세상은 달랐다. 싱가포르의 마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과자와 빵, 과일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굳이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고 밝게 웃으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한 여성 선수가 경기에 지고도 통제 없이 코치와 웃으며 포옹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패배는 곧 죄악이었으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호텔에서였다. 밤늦게 몰래 TV 채널을 돌리다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평범한 가정집에서 엄마와 딸이 소파에 누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따뜻한 조명, 예쁜 옷,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의 자유가 보이는 공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알고 있던 가장 잘 사는 삶, 즉 국가대표 선수로서 누리는 삶이 사실은 바깥 세상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금빛 세장은 사실 밖에서 잠가놓은 좁은 철창이었다. 귀국 후 그녀는 넷째 오빠 진철에게 몰래 구해온 작은 전자사전을 선물했다. 며칠 뒤 진철 오빠는 밤늦게 그녀의 방을 찾아왔다. 은주야, 내가 가져온 물건 내가 몰래 태워버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오빠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왜 오빠? 해외 물건은 특히 남조선 것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내 선수 생활에 흠집 나면 안 되니 약속해라. 다신 그런 위험한 짓 하지 않겠다고. 오빠의 눈빛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가 누리던 영광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 그제야 절감했다. 그녀의 성공이 오히려 가족 전체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덫이 될 수도 있음을. 의장. 닫힌 하늘, 깨진 꿈. 2000년대 중반. 어머니의 눈물과 비상식량. 해가 바뀌고 20대 중반이 된 은주는 여전히 팀의 에이스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탁구대 위를 떠돌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오빠의 창백한 얼굴과 TV 속 한국 엄마의 웃는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그녀의 망명 결심을 굳힌 것은 가족의 현실적인 고통 때문이었다. 넷째 오빠 진철의 아들이 심한 폐렴을 앓게 되었다. 은주는 국가대표 선수라는 특권을 이용해 평양의 이름난 병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병원에는 변변한 항생제 하나 없었다. 은주 동무 미안하지만 지금 쓸만한 약이 없소. 배급 자체가 끊긴 지 오래요. 의사는 그녀의 명찰을 보고도 고개를 저었다. 국가대표의 영광도 아이의 생명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오빠의 아들은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때 은주는 깨달았다. 그녀가 온몸을 바쳐 지킨 체제는 자신의 조카 하나 살리지 못하는 허울뿐인 체제였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은주를 작은 방으로 불렀다. 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말린 옥수수와 쌀을 섞은 비상식량이었다. 은주야, 내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것을 준비해 두셨다. 내가 혹여나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이것을 들고 내 목숨을 건져야 한다. 어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는 늘 불안해하셨다. 내가 국가의 보물이 되는 순간 너는 국가의 인질이 되는 거라고. 너는 하늘의 은혜로 온 귀한 구슬이다. 그러니 내 스스로 내 길을 찾아가야 한다. 어머니는 비상식량과 함께 낡은 일기장 한 권을 쥐어주셨다.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탁구 연습을 하러 나가는 은주를 보며 썼던 사랑의 기록과 함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굶어 죽은 이웃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목격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은주가 자유롭게 숨쉬는 세상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녀가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 이 좁은 땅이 너의 하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꿈꾸던 진짜 하늘은 더 이상 메달이나 영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카를 살릴 수 있는 약, 어머니가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안식, 그리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권리였다. 결정, 그리고 마지막 작전. 탈북을 결심하는 순간 은주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4명의 오빠와 어머니를 두고 나 혼자 도망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지만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유언이 그녀를 채찍질했다. 그녀가 살아서 바깥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야 이 가족의 비극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은주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중국 선양이었다. 훈련과 경기를 핑계로 몇 주간 머물 예정이었다. 그녀는 훈련복 안에 작은 주머니를 꿰매고 그 안에 어머니가 주신 비상식량과 비상금암 시장에서 구한 달러를 숨겼다. 떠나기 전 은주는 어머니를 깊이 안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은주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 딸, 기죽지 말고 잘하고 오거라. 그것은 탁구 경기에서 잘하고 오라는 말이 아니었음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의 어느 초가을, 은주가 탑승한 고려항공 비행기는 평양순환국제공항을 이륙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고요하고 어둠에 잠긴 북한의 땅. 그녀는 그 땅에 그녀의 모든 과거와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3장. 압록강을 건너 지옥의 문턱을 지나 2000년대 중반. 사라진 국가대표 선수. 중국 선양에서의 선수권 대회. 은주는 예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승리는 그녀의 탈출을 위한 완벽한 연막이 되어 주었다.
탈출 D-데이는 선수단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이틀 전 승리 기념으로 주어진 짧은 자유시간이었다. 보위부 요원들은 술에 취해 경계를 늦춘 상태였다. 자정 무렵 은주는 짐 가방 대신 탁구채 케이스만 들고 숙소 3층 창문을 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단련된 뛰어난 민첩성을 이용해 방범창을 타고 2층 난간으로 내려왔고 미리 봐두었던 담장의 낮은 곳을 넘어섰다.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발각되면 끝이다. 미리 연락해 두었던 브로커 왕을 만나기로 한 장소는 숙소에서 OKM 떨어진 뒷골목이었다. 낯선 사람, 낯선 길, 낯선 냄새. 모든 것이 공포였다. 마침내 낡은 트럭에 몸을 싣자 왕은 그녀에게 굳은 얼굴로 말했다. 탁구 동무,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목숨이 2개가 아닐 거다. 다음 날 아침 북한 선수단 숙소는 발칵 뒤집혔다. 조국의 보물이자 금메달리스트였던 리은주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의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시작되었지만 은주는 이미 선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숨긴 후였다. 험난한 중국 종단, 트럭, 기차, 버스, 그리고 도보. 은주의 탈북 여정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중국 전역을 종단하며 낯선 얼굴들과 마주쳤고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다. 브로커에게 건네줄 돈은 점점 바닥나고 그녀는 가장 화려했던 탁구 국가대표 시절의 옷 대신 낡고 후줄근한 옷을 입은 채 숨어 다녔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과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탁구채 케이스를 껴안고 울었다. 이 케이스 안에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어머니의 비상식량, 그리고 그녀의 모든 꿈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오빠들 저 정말 이기적인 딸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베트남 국경 근처 마지막 관문이었다. 브로커는 그녀를 작은 어촌 마을에 내려주었다. 이제부터는 육로 대신 배를 이용해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잠입해야 했다. 메콩강의 밤 그리고 자유. 탈출의 마지막 밤. 은주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낡은 나무배에 몸을 실었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지만 강물은 검은 뱀처럼 꿈틀거렸다. 브로커는 이들에게 이 강을 건너면 너희는 자유를 얻는다. 하지만 잡히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경고했다. 갑자기 강변에서 순찰대가 나타났다. 총성이 울렸다. 엎드려. 꼼짝 마. 모두가 숨죽였지만 은주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본능에 지배당했다. 배가 무사히 강 건너편의 숲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진흙탕 위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온몸에 힘이 풀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그녀를 붙잡았다. 동무 살았어. 이제 진짜 살았어. 그 순간 은주는 정신을 잃었다. 그녀의 20대 청춘을 건 목숨을 건 서브가 마침내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태국 북부의 밀림 국경지대였다. 사장. 새로운 서브, 대한민국의 하늘 2000년대 후반. 하나원에서의 문화 충격.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 땅을 밟은 은주는 곧바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탈북민 정착지원시설 하나원에 입소했다. 하나원은 은주에게 또 다른 형태의 문화 충격이었다. 북한에서 그녀는 조국의 보물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이름도 낯선 류하늘이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받은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탁구채 대신 냄비 잡는 법, 배급 대신 마트에서 물건을 선택하는 법, 명령 대신 자유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배워야 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의 자유였다. 아침 식사로 밥과 빵 중 무엇을 먹을지, TV 채널을 무엇을 볼지.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기에 사소한 선택조차 그녀에게는 버거운 무게로 다가왔다. 리은주 동무는 탁구를 그렇게 잘했는데 왜 여기서 밥 고르는 것도 힘들어합니까? 친절한 사회복지사의 질문에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제 인생에서 제 의지로 탁구채를 잡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많은 자유가 저를 무섭게 합니다. 탁구채를 내려놓다.
정착 후 주변에서는 당연히 그녀가 탁구 선수로 재기하기를 기대했다. 남한 탁구계에서도 북한 에이스의 등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은주는 탁구채를 잡지 않았다. 탁구는 저에게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그 탁구채를 잡는 순간 저는 다시 명령과 체제의 굴레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녀는 탁구를 포기하고 대신 대학 체육학과에 편입했다. 그녀는 스포츠를 체제의 도구가 아닌 순수한 인체의 아름다움과 노력의 결과로 배우고 싶었다. 학교에서 그녀는 김도진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도진 씨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였다. 그는 은주의 과거를 알았지만 그녀를 특별한 탈북자가 아닌 사랑스러운 여자로 대해주었다. 도진 씨는 은주에게 처음으로 평범한 행복이라는 서브를 넣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은주 씨, 여기가 북한이야, 남한이야? 뭘 그렇게 두려워해? 나랑 같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무서워도 괜찮아. 그의 말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그녀는 탁구대 위에서 늘 승리만 알았지만 도진 씨를 만나 사랑하고 이해받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삶의 승리를 맛보았다. 5장. 새아이의 엄마, 가장 위대한 승리 현재. 새로운 삶의 서브, 그리고 기적. 2년 후 은주는 도진 씨와 결혼했다. 그녀의 결혼식은 조용했지만 진심으로 그녀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낡은 탁구채 케이스 속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곳이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열어주고 싶었던 세상이구나. 결혼 후 은주에게 가장 큰 축복이 찾아왔다. 첫째 딸 김지우가 태어난 것이다. 아기를 안았을 때 은주는 북한에서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땄을 때보다 혹은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했을 때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내 딸아,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다. 아무도 너에게 충성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을 존중받을 것이다. 은주는 지우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리은주라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 김지우의 엄마로 다시 태어났다. 이후로 둘째 아들 김태호와 셋째 아들 김서준이 연이어 태어났다. 그녀는 순식간에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북한에서 사남 일녀의 막내딸로 모든 사랑을 받았던 그녀가 이제 새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어머니가 된 것이다. 가장 바쁜, 가장 행복한 일상. 현재 리은주류 하늘 씨는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녀의 아침은 새벽 6시, 남편의 출근 준비와 새아이의 등교 준비로 전쟁처럼 시작된다.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탁구 칠 건데 나 좀 가르쳐줘. 엄마, 나 오늘 급식으로 닭고기 먹을지 생선 먹을지 고민이야.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밥투정, 그리고 선택에 대한 고민. 그 모든 것이 은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자 그녀가 목숨 바쳐 얻어낸 자유의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탁구대에 서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의 학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겸하고 있다. 그녀의 삶은 고위층 자제들의 특권층 살보다 그 어떤 금메달의 영광보다 훨씬 더 값지고 풍요로웠다. 그녀는 가끔 탁구채 케이스를 열어본다. 탁구채 대신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 어머니의 비상식량, 뭉치 기억하기 위해 보관 중, 그리고 새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다. 탁구는 끝났지만 엄마의 인생 경기는 이제 시작이야. 은주는 새 아이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유를 서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너희의 꿈과 너희의 선택이 곧 너희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고. 리은주, 과거 북한의 탁구 국가대표 선수.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재능인 빠른 움직임을 이용해 압록강을 건넜고 정확한 코스 공략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정착했으며 지금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브하여 새 아이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자유를 향한 서브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궤적이었다. 작가 후기. 리은주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스토리를 넘어 개인의 재능과 희생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증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남 일녀 중 막내로 누렸던 사랑이라는 특권이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자유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었고
그 갈망이 결국 그녀를 이끌어 목숨을 건 도전을 감행하게 합니다. 현재 새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은 그녀가 북한에서 누리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크고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